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 마지막 기출문제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 한번 보시고 교환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교환을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잡소리 짭하고 스탑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1부터 H1까지 병합하고 기본 작업 일은 건너뛰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하고 자, A1부터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는 자, 휴먼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어체. 자, 엔터. 자,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20포인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각각 2점씩입니다. 각각 2점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1, A3, A4.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블럭만 잡습니다. 영역만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성명, 필기, 실기, 합격 따로따로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A3에서 H4까지 여기까지 쭉 범위를 잡고 셀 스타일을 강조색 6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G5에서 C5에서 G16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점을 넣되 0인 경우에 0점. 천 단위는 말이 없네요. 천 단위 말이 없으니까 샵, 샵 0으로는 안 갑니다. 0으로 가는 겁니다. 천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0. 자, 여기서 0일 경우 0이라고 그랬으니까 0점이겠죠.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샵점도 가능합니다. 샵점도. 자, 샵점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0점의 경우에는 0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0점. 또 샵이라는 건 없어요. 기본으로 0이니까 기본적인 걸 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점을 넣습니다. 여기 0점의 경우 0 나오죠. 샵점을 넣어버리면 0이 빠지고 1000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자, A1 셀에 수험서 IT 수험서 자격증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은 지우시고 자, IT 수험서 자격증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항상 자동 크기로 자, 크기 지정할 때 여기다 놓고 하면 안되고 외곽 테두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외곽 테두리에 놓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서 맞춤해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확인.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메모가 사라집니다. 다시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해주면 메모가 항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A3부터 H16까지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와 함께 굵은 상자 테두리, 외곽에는 굵은 상자를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기본 작업. 자,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맨 위에 블럭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를 빼고 여기서부터 조건부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자,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옵니다. 여기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그랬네요. 자, 그러면 쭉 올려놓고 는 뭐가 영어 점수 F4 두 번 주라고 그랬죠. 영어 점수 F4. 영어가 국어 점수 이하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국어. 여기도 F4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은 표준색 파랑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색 표준의 파랑색. 자, 확인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국어가 자, 여기 보면 영어가 국어 이하인 그랬습니다. 영어가 국어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마무리하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 작업을 뒤에 하기로 했죠. 자, 분석 작업으로 다시 점프하겠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넘겨서 분석 작업으로 점프해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필드 잡고 자, 필드를 잡고
자,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A24부터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24를 클릭을 하고, 자, 기존 워크시트. 자, 기존 워크시트에 24죠. 피벗 테이블. 여기서 바로 A24를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서 A24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A24를 클릭을 하고, 확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보고서 필터, 지점명을 보고서 필터로, 지역은 행으로, 또 열은 없네요. 열은 없습니다. 값에는 1월, 자, 얘를 조금 올릴게요. 2월, 3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게 값이 2개 이상 나오면 시그마 값이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점명은 보고서 필터, 자, 행 레이블에 처리하고, 지역은 열에 대한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각각의 1, 2, 3월에 대한 평균입니다. 합계가 아니라 값 필드 설정으로 넘어가서 평균.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 각각의 평균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마무리한 거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여기 레이블에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자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레이블 숫자가 써져 있죠. 이런 것들은 압축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개요 방식으로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자, 그러면 개요 형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던 부분이 지역으로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보통사, 여기가 보통이죠. 1, 2, 3, 4. 자, 마우스 대고 있으면 피벗 스타일 보통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스타일까지 마무리를 넣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 작업 2번에 대한 부분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합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정렬입니다. 주기별로라고 나와 있죠. 주기별로. 혹시 문제에서 주기에 대한 정렬을 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주기별로 정렬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데이터에 와서, 자, 오름차순. 자, 주기도 하고 부서명도 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 되고 2개 이상의 정렬을 할 때는 여기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주기, 또 기준초과해서 두 번째 부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되고, 자, 이 밑에서, 자, 여기 주기로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정렬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분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여기 있습니다. 부분합을 실행을 해서, 자, 먼저 우리가 뭘로 정렬을 했죠? 주기별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을 주기로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겠습니다. 지급액은 풀고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지급액에, 자, 풀고 지급액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의 최대값. 자, 그룹할 항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에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하면 앞에 요약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비가 좁은 부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합계와 최대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문구가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자, 보면은 요약은 한 행에 나와 있죠. 한 행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값도 한 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다 한 행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는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는 말은 사용자를 혼란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볼까 하고 낸 글이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분합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 들어와서 먼저 매크로 밖에서 작업을 꼭
해달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크로는 서식입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자, 그리고 서식으로 이 매크로 이름을 넣고 확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A3, G3 영역에 A3, G3 미리 블록을 잡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글꼴색. 글꼴색은 표준 파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색은 자, 노란색, 표준 노란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빼주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도형 그리기 전에 두 번째 매크로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는 재고량이라는 이름으로 재고량. 자, 확인.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는 전월 재고량 플러스 주문량 마이너스 판매량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우기 엔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빼고 기록 중지. 자, 이제 두 개의 매크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각각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형은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I3, J5에다가. 자, I3부터 Alt키를 누르고 J5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3, 4, 5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십자형 도형입니다. 십자형 도형. 자, 다시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에 십자형이 있습니다. 자, 십자형은 I7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7부터 J9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I7부터 J9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재고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의 서식. 다시 재고량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의 재고량. 자, 그러면 이제 범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범위 지우고. 자, 여기도 채우기 없음. 글자 색도 자동으로 놓겠습니다. 자, 서식부터 오케이. 재고량 오케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도형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이렇게 텍스트는 그대로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작업. 자, 마지막 차트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은 별도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이거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면 빵점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참고하여 판매량, 총 판매량 계열만 표시해라. 자, 그런데 현재는 판매가, 판매량, 총 판매 뭐가 들어왔어요? 판매가가 더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판매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고 판매가를 선택을 하고 제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과 총 판매액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판매액 여기 있습니다. 자, 총 판매액 여기 있고 이 연두색이죠. 자, 이 총 판매액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 보이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안 보이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연두색은 보이니까 여기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종류 변경에 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조축으로, 자, 이 축에 대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보조축으로. 자, 보조축으로 들어가니까 이 보조축이 생기면서 판매량도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범례는 그 다음에 자,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고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자, 범례는 위쪽으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가서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위쪽으로 옮기고 글꼴 굴림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굴림체의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인꼴, 굵은 것과 기울인꼴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판매액, 꺾은 선이죠. 꺾은 선이 총 판매액입니다. 그 중에 반반이면 여기네요. 자, 총 판매액을 클릭을 하고 반반의 꺾은 선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레이블만 표시하면 레이블 추가하면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으로 지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지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궁금 모서리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 작업으로 또다시 점프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 자, 두 번째 문자입니다. G1. 자, 그럼 미드 함수로 먼저, 자, 두 번째 문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 컴마, 두 번째부터 몇 글자? 한 글자가.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채우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터 7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 이하. 4 이하면 1, 2, 3, 4. 4는 다행히 또 없네요. 자, 그런데 1부터 7까지 총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4 이하일 경우에는 공백을, 나머지는 분량을 표시해라. 자, 추주와 미드 함수. 그래서 우리가 미드 함수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추주 함수로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주, 가로 열고, 몇 가지라는 거죠, 경우가 지금? 하나, 둘, 셋, 복사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복사. 그러면 6개가 된 거죠. 다시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4 이하는 공백을, 그러면 1, 2, 3, 4까지는 공백입니다. 그 외에는 뭐라고 주라는 거죠? 분량. 자, 분량. 5번째도 분량, 6번째도 분량, 7번째도 분량. 자, 그러면 얘는 1이었으니까 공백이죠. 2도 공백, 1도 공백. 5는 분량, 7도 분량, 3은 공백.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if 에러가 주어졌네요. 헐랭. if 에러 알맞으니 아니라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로 모르면 되겠네요. 자, if 에러. 자, if 에러. 가로 열고. 자, 여기까지의 수식이죠. 여기까지의 수식. 여기까지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4번까지는 그대로 나타내라. 4 이하까지는 공백으로 나타내고, 그 이하 5, 6, 7의 경우에는 분량으로, 4 이하가 아니면 에러가 나면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분량으로 표시를 하면, 자, 쭉 나옵니다. 이렇게 분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if 에러와 함께 주어진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룩업, V룩업, 추주 중 알맞은 그랬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주기별 참조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조표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룩업 함수를 쓰면 되겠죠. H룩업만 쓰면 될까요? 자, 여기 수당 나와 있습니다. 수당. 그리고 기본급은 여기서 찾아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H룩업만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H룩업 쓰면 나오네요. 더블클릭. 가로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과장을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절대, 컴마, 우리는 몇 번째? 찾는 건 과장 대리 사원을 찾지만 표시할 건 기본급을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컴마, 과장 대리 사원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폴스 대신에 0을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장은 250만원 맞죠? 대리는 220만원, 사원은 200만원. 오, 다 맞습니다. 자, 다 맞으면 거기에다가 뭐를 하라는 거죠? 수당을 더하라는 거죠. 수당. 자, 수당 더하기 기본급이나 기본급 더하기 수당입니다. 뭐 굳이 뭐 하고 싶다, 수당 더하기 또는 맨 뒤에다가 더하기 수당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3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표 3번. 자, 표 3번은 if and average 함수를 사용했다. 알맞은이 아니라 모두 사용하라는 소리죠. 자,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선 진출과 공백 두 가지입니다. 경우가 두 가지. 자, 그럼 if는 몇 번? 경우가 2개면 if는 한 번. 경우가 3개면 if는 2번. 경우의 수보다 if를 한 번 적게 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if. 자, 1차와 2차의 평균이 그랬습니다.
평균 들어갑니다. average. 그래서 문제에서 average 함수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자, average 뭐에 대한 1차, 2차의 평균입니다. 1차, 2차의 평균. 자, 1차, 2차의 평균이 얼마 이상이고, 자, 가로 닫고 우선 평균에 대한 가로 내려와야 되니까 절대 참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평균이 70 이상이다. 컴마. 그 다음에 벌점이, 자, 여기 벌점, 여기 안 찍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고 아랫방향 키를 내리겠습니다. 70, 10 미만. 70이 아니라 10 미만이면, 컴마. 뭐라고? 본선 진출. 본선 진출. 그 다음에, 컴마. 마지막에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버리지와 10 미만, 벌점이 10 미만 두 가지 동식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 이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nd 함수로 이 부분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자, and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자, 둘 다 70점 이상이고 10점 미만이니까 본선 진출. 여기도 70점 미만인데 70점 이상인데 얘가 벌점 미만이 10점 미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공백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내용을 확인해서 맞는지 틀린지,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자, 문제에서는 SUMIF, SUMIFS, COUNTIF 세 개가 주어졌는데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카원 수네요, 수. 자, SUMIF나 SUMIFS는 합입니다. 자, 수를 구할 때는 COUNTIF를 써야 되겠죠. 또는 COUNTIFS. 조건이 여러 개라면 COUNTIFS는 없으니까 COUNTIF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80점대라고 있습니다. 80점대 이거 2013년 3회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3회 문제에서. 그런데 그때는 COUNT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COUNTIFS를 쓸 수도 있지만 COUNTIF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별도로 한번 또 풀어줬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자, 그러면 COUNTIFS로 풀지 않고 이번에는 COUNTIF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80점대라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80점, 85점, 94점, 97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80 이상 인원수를 구합니다. 그럼 4명이죠, 4명. 80 이상의 인원수가 4명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빼라고요? 90점 이상. 90점 이상 인원수를 빼라. 자, COUNTIFS를 주면 S가 들어가면 90점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COUNTIF로 주다 보니까 80점 이상에서 전부 다 4명을 구한 다음에 90점 이상을 빼야 된다는 거. 90점 이상이 간혹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90점 이상을 빼야 되는 겁니다. 90점보다 작은 거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80점 미만이니까 여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는 count if s가 아니죠. count죠. count if. 자, 먼저 총점이라고 했습니다. 총점이 자, count if UNTFIF 가로가 안 들어갔네요. 자, 총점 부분을 잡고 절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죠. 하고 가겠습니다. 컴마 얼마 이상? 자, 80점 이상. 자, 여기에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는 건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4명이에요. 자, 80점 이상 1명, 2명, 3명, 4명. 그 중에서 90점 이상이 몇 명 있어요? 1명 있어요. 이것만 빼라는 겁니다. 90점 이상을. 자, 그러면 빼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얼마 이상을 빼야 된다? 90점 이상을 빼야 된다. 90점 이상. 자, 그러면 아까처럼 1명만 빠지니까 3명이 나옵니다. 자, 별도의 엔드 연산자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계산 작업 마지막 문제. 자, 먼저 결승 부분에다가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순위가 1위와 2위는 결승 진출 랭크 함수로 먼저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른 랭크 뭘로? 승점을 기준으로. 승점. 승을 기준으로, 무를 기준으로, 패를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승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승을 기준으로. 컴마! 자, 여기서 다시 안 잡아지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잡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랭크에서 두 번째 인수는 반드시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
마지막 오더, 높은 값을 1등으로 구하는 내림차순이 있겠죠. 자, 컴마, 내림. 다른 데서는 다 오름이 기본인데 순위만큼은 내림이 기본입니다. 자, 0이 내림이고 내림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1등이 되는 거죠. 등수는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0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과 2등만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f 얘가 1등이면 뭐라고? 결승 진출 컴마. 자, 다시 2등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2등이면 역시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리고 if를 현재 2번 썼죠. 2번 가로 닫고 가로 닫고 2번의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승 진출하고 공백 2개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 2개인데 if를 왜 2번 써요? 한 번만 쓴다고 해놓고 그랬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그쵸? 자,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수 채점 기준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결승 진출과 공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f를 한 번만 쓰기 위해서 1을 어떻게 2보다 작다라고 하면 1,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여기도 필요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1, 2등 이내이면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도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엔터. 이렇게 해서 자, 1등 결승 진출, 여기 2등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3회 기출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15년으로 넘어갈 단계가 되겠죠. 다음 시간 2015년에서 여러분들을 미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